안녕하십니까. 저 부산우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저번 방송에는요, 방송 제목을 빙그레 김호연 회장 일가 체포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고요. 제가 방송 시작 부분에 이 유튜브 방송을 다 들어보면 절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 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공감하시고. 그래서 오늘은요, 방송 제목을 빙그레에 기생하는 김호연 회장 일가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 빙그레라는 숙주에 김호영 일가라는 사람들이 기생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방송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또 끝까지 보신다면 절대 그 방송 제목이 과한 것이 아니다는 걸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저번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저번 방송의 이제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동안 빙그레의 물건을 운송하는 주식회사 제때라는 운수회사에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화물 운송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운송료도 속이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어저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바이꾼들처럼 사기를 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화물 기사들은 좀 잠을 못 자고 뭐 좀 이런 힘든 업종이 되다 보니까 또 운행을 해야만 돈이 나오고 이래 되니까 조금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되면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화물 운전자 사업자들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송료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허가관청인 김해시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이렇게 했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변 내용에 빙그레라는 회사가, 저도 빙그레의 주주인데, 빙그레가 김호연 씨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김호연 씨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김호연 씨가 이사나 대표이사를 이렇게 또 임용이 돼 가지고 이 주주들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서 배임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김호연 씨의 일가가 있는 회사에 물류를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계약을 물류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또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주차장 허가를, 자동차 허가를 받을 때도
빙그레의 차고지를 무상으로 주어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또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기도 치고 운송료 사기도 제때가 치죠. 그래서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래 하니까 저를 제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해서 제가 정식 재판을 요구하게 되니까 제때가 앞전 고소 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 제출했던 증거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에서 했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제때가 빙그레하고 체결한 물류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한 걸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계약서도 있었지만 그 계약서 내용도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의문이 풀리게 되죠. 어떤 부분 의문이냐? 빙그레가 그 계약서 내용입니다. 물류비의 유류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하는 이런 내용, 어저께 보여드렸던 지금 보고 계신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의문점이 이제 풀리죠. 왜냐하면 제때라는 운송회사가 차도 한 대 없어요. 운송회사면서 물론 알선도 하지만 알선 허가도 갖고 있고 하지만 운송회사인데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직영차가. 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번호판만 받아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들이 화물차주들한테 운송 계약을 할 때는 빙그레하고 계약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송료를 3개로 나누어서 기본 운송료, 도로비, 유류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 다른 운송회사들이 하고 있지 않은 운송료 사기를 치고 빙그레의 돈을, 재산을 빼먹기 위한 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식으로 기름값을 실비로 지급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화물기사들한테도 하고, 그러면 운송료의 일부분을 기름값으로 주면 우리가 기름이 싼 데 가서 넣으면 기름 가격이 작을 것이고, 기름 가격이 작게 되면 제때가 운송료의 일부분인 기름값을 작게 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제때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3군데에서 기름을 넣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왔을 때는 주유소에서 표시된 고시 가격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제때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한 차량들이 기름을 넣으러 오면 카드 단말기를 조작을 해서 단가를 올리죠. 올려서 변경을 해갖고 하는데, 그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운송료의 일부분을 기름값으로 주고, 기름값이 작으면 운송료가 작게 나가니까 기름값을 작게 줘도 되는데, 왜 기름을 넣으러 오면 기름 가격을 올릴까? 저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도 조금 있다가는 풀렸습니다만은 뭐 증거가 없었죠. 그러나 이 제때하고 빙그레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이래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빙그레가 제때한테 유류비를 실부로 준다 하는 얘기는 제때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 제때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차량들이 기름을 넣으면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보다 높게 만들면 빙그레로부터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생기죠. 기름통이 이제, 대형 차들이 이렇게 하면은 한 400리터짜리 이렇게 들어가도 뭐 거의 한 500km 이렇게밖에 못 달리니까 도중에 기름을 다른 데서 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차들한테는 연료통을 한 개 더 달게 합니다. 연료통이 넉넉하게 이제 400리터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중간에 그리고 항상 만땅을 채워주면 다른 데서 기름을 넣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의문도 이제 풀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방송이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기름을 제때 주유소에서 이렇게 넣으면 그 기름을 매번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이렇게 묶어서 줄 때 계산을 할 때 조작을 또 하죠. 그렇게 해서 10%를 작게 주는 그런 또 사기를 치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문점이 이제 풀렸고, 그게 이제 큰 문제인 것이, 운송회사를 차리면 차고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차고지에 따라서 이제 허가가 나오는데, 차 65대를 20년 동안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김해 공장입니다. 저기 경산에 있는 대구 지점, 그 다음에 논산에 있는 논산 공장,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도농 1공장,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약 한 200대 정도 이상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그러면 제때는 다른 운송회사들보다 주차비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비에 부담이 하나도 없죠. 땅 짓고 헤엄치기죠. 다른 회사들은 벌어서 주차비도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그냥 그저러 그 돈을 그냥 긁어 모으는 거죠. 차도 한 대 없고, 그 다음에 남발을 달아서 남발을 팔아먹고 그걸로 가지고 운행을 하는 도중에 야금야금 화물차주들 돈을 뽑아내죠. 그래서 다음번에 방송하겠습니다만은 운송 계약에는 화물차주들한테 돈을 직접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운송회사에다가 돈을 입금을 시켜주면 그 회사에서 또 돈을 뜯어요. 그래서 제때 되돌려주는 형식인데, 이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11조 6항에 그런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불법도 저지르고, 그 불법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일단 아무리 대주주라도 그런 식으로 빙그레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느냐면요,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이런 회계법인들이나 이런 법인들이 선수들이죠.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 주는 거죠. 조작을 해 주고, 그런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이거는 대번 적발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하면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할 영역은 아니고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제 고소인이고, 그러나 제가 이번 주주총회에 연말에 있는 주주총회에 꼭 출석을 해서, 저는 소액주주지만 주주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빙거래에 기생해서 재산을 빼먹는 이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봅니다.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저께도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짜로 빙거래 제품을 운반하지 않는데도 제때에 기름값을 제공해주는 그런 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때는 무조건 하고 차를 돌리면 기름을 써야 되고 기름에서 이익이 남고, 그 다음에 운송료가 작더라도 운송을 주면 운송료에 차익이 나오죠. 수수료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오고 또 그 기름을 사용한 기사들이 기름값을 되돌려 준다고 알고 있지만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또 사기도 칠 수 있고, 이렇게 차를 세우지 않고 공짜로 빙그레의 기름을 받아 가지고 돌리면, 그래서 어저께 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년 정도 배차 기록을 통계를 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맞춰봤습니다. 맞춰보니까 25일 일하는 것 중에 5일만 정도를 빙그레 일을 하고 20일은 다른 회사 하고 운송을 하더라. 다른 회사 물건을 운송을 하더라. 또 제때가 이제 운수회사니까 하주로바트 위탁받은 제때 일도 하고, 제때 일이죠. 그래 뭐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니까 제때 일을 빙그레가 기름을 대준 돈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지금 1,000억이니 2024년도에는 물류 계약 금액이 빙그레하고 제때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빙그레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붙고 현찰이 많이 생겼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야, 헬테 아이스크림도 인수해라. 같은 업종이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600, 700억 정도 되던 물류비용이 1,000억으로 올라갔는데, 실제로 빙그레가 그 금액에서 빙그레 물류비용은 한 8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그리고 한 20%는 가짜다.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어저께 저번 방송에 이제 보내드린 내용이고, 오늘 이제 보내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는 이제 물류 서비스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부속 합의서라는 거에 요율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별표를 구체적인 이제 요율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화물 운송료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23년 5월경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있는 신고자를 오라고, 송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라고 해서 신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가서 하루 정도 진술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송주무관한테서. 그러면서 그 조사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그 송주무관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운수회사를 하고 외부적으로 보면 몇백 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차가 한 대 없이도 운수회사를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공무원 그만두고 이거 하고 싶대.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뭐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부속 합의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부속 합의서라는 걸 보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당시에 빙그레 직원 전체 숫자가 약 한 28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1년 월급이 한 174억 원 정도 이래 나가는데, 이게 부속 합의서에 보니까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빙그레 전체 사무직과 현장직 인원, 사무직 40명,
현장직 247명에 대한 임금을 빙그레가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인원에 대한 임금을 빙그레가 다 주도록 그런 합의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차익이 엄청나게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제 5번에 보세요. 이제 기타 사항, 운송 도급의 5항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휴일 출고 시에는 기본 운송 도급료에 휴일 출고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휴일 출고비는 기본 운송료에서 토요일은 7.5%, 공휴일은 2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송 빙그레가 제때한테 일을 시키면서 운송료를 지급을 하는데, 명문상으로는 빙그레가 보유하고 있던 물류시설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무상으로 빙그레 공장 안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시설을 이제 운용을 하면서 그 물류 이런 일을 하는 제때 전체 직원의 임금을 빙그레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출고 가격이 운송 도급료가 이렇게 상승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로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화물차들은, 그래서 내가 이분을 토요일에 7.5%, 공휴일에 20%를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송주문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명백한 빙그레가 이걸 알면서 이렇게 줬다면 이거는 불법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하는 내용도 있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얘기죠. 기름을 공짜로 줘서 5일만 대략적으로 한 5일 정도만 빙그레 일을 하고 나머지 20일은 공짜 기름으로 가지고, 그건 이제 운전기사들, 화물기사들한테 주는 거니까, 운송료로 주는 거니까 운임을 공짜로 받는다는 거죠. 해갖고 운송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낮은 운임이라도 차를 돌리면 무조건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주위에 다른 운송회사들이 이제 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제때 차들만 가면 막 욕을 하고,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또 우리 기사들은 모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운송이 가격이 나와도 그걸 빙그레가 제때가 그거를 인수한다는 거죠. 금액으로 운행을 해줘 버리니까 운수업계 전반적인 운임이 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운송 물류 자체가 이제 불안해지고 완전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미를 붙여가지고 물류회사를 인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회사 돈을, 빙그레 돈을 빼먹고, 그 빼먹은 돈과 이런 덩치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자체적으로 차들을 계약을 맺어서 운송료를 사기치는 이런 행위를, 이런 건 막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기라는 말을, 뱀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확신을 갖고
예, 이거는 그리고 저 운송허가 관련해 가지고도요. 초창기에 2021년도에 이 검사가 수사권 조정되기 전까지는요. 2021년 5월달 경우로 기억되는데 한 4일 정도 검찰청에 3일 정도인가 출석해 가지고 그 제가 한 고소에 대해서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가로부터 허가를 허위로 받게 되면 그 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피해 규모가 나오거든요. 배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환수도 돼야 되고 그래서 검사가 이게 한 10년치 정도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산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수사권 조정으로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경찰서에서 묻었죠. 실제로 지금 나중에 이제 다 밝힐 얘기지만 지금 이거 외에도요 주식회사 제때가 마치 빙그레 소유의 땅들이 자기 땅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화물차주들한테 줘서 그 화물차들이 차고지 임대차 허위 계약서 빙그레 땅인데 제때 땅인 것처럼 표기를 바꾸어 가지고 사기죠. 해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허가 신청을 화물 운송 허가를 받았다니까요. 받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다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오면 그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만 대보면 확인해 보면 그 소유가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그 자기 땅이 아닌 빙그레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를 화물차주들한테 만들어줘 가지고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금방 가려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가려내라고 그런 검증하는 방법이 그 신고서에 다 적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연루가 안 되면 불가능한 얘기죠. 다시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때가 자기네들 물류시설을 빙그레 제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임대를 줘요. 다른 회사에다가. 그럼 임대를 주게 되면 이런 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임대를 임차한 임차인이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 저번에 방송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축산물이라는 건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축산물 운반업, 보관업을 하고 있는 업자한테다가 임대를 하게 되면 물건을 맡길 수는 있죠. 임치라 해서 맡길 수는 있는데 그 공간을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허가받은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때도 신고해야 되고 그 면적을 임대한 임차인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운영도 했고 그리고 이제 빙그레 보관하는 물건을 보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임대를 주다 보니까 자신들이 보관해야 될 냉장실이 없죠. 냉장실이 없으니까 물류창고에 가보면 참, 그 복도에다가 냉장 제품을 이틀이고 3일이고 방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식약처 공무원한테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하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단속을 하고 한 2시간 후에 불법이 아니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김해시청에다가 신고를 해가 그래갖고 김해시청에서는 그런 복도기 때문에 통로기 때문에 통로에다가
축산물을 보관하는 개방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3천만 원, 2천 몇백만 원 가까이 제때에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 처분을 내렸죠.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 처분을 했죠. 또 형사고발을 해갖고 기소유예가 됐어요. 검사가 기소유예를 시켰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예? 그런 것도 공무원이 했던 식약처 사무관이라는 사람, 요번 재판에 나와서 허위 진술도 했고 또 고발도 할 겁니다.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 복도를 김해시청 공무원이 냉장 예비실이라고 허가를 또 내줬어요. 자기가 단속을 해놓고, 과징금 처분을 해놓고, 그 사람이 그 개방된 장소에는 그 냉장실이 될 수 없다고 답변 써서 쓰고, 이렇게 해놓고, 얼마 후에, 한 1개월 후인가? 후에 그 부분을 냉장실이라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이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이렇게 들어가니까 처음 보는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저를 부르더라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때 김해시 공무원들을 예, 죄송합니다. 녹화 도중에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이 저를 불러서 김해시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분 아니냐. 맞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제때 변호사들이 데리고 왔다 하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몰라서 제 아는 친구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친구 변호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 변호사비를 대납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해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담당 공무원들을 뇌물죄로 제가 고소를 했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그 공무원이 증거불충분이 됐습니다만 그 공무원이 옷을 벗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 한 6년 동안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왜 계약서에 휴일 출고비가 토요일에는 7.5%를 더 주고 공휴일에는 20%를 더 가산한다 이런 내용이 있냐면 화물기사들한테는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이런 빙그레와 제때가 체결한 이 부속 합의서하고 요일표를 가지고 운임을 계산했던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참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 방송에는 요일표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름값은 별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제때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운송료를 기본 운송료, 도로비, 유류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운송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톤 차가 저게 김포 고촌에 있는 제때 물류센터로 운송을 해주면 기본 운송료를 얼마를 줬느냐 하면 10바레트 예를 들어서 이제 요금을 하려면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 아이스크림 10바레트를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면 얼마를 기사들한테 주느냐. 기본 운송료로 11만 원을 줍니다. 11만 원을 주는데 일반 평일 날에는 빙그레가 제때한테 64만 6,840원을 줘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69만 5,353원을 주고
일요일 날에는 77만 6,208원을 주는데 5돈 차들은 일요일에도 11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67만 원이 차이가 나요. 한 6만 원이 차이가 나요. 66만 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 일요일 날 운송을 하면. 제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쉬지도 않고 어떻게 좀 돈을 좀 벌어보려고 일요일 날 일도 했죠. 거의 한 달 내내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일요일 날은 또 운임도 안 줘요. 나중에 또 그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다 올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11톤에서 14.5톤까지 차량들은 평일 날에는 고천까지, 김포까지, 김해에서 김포까지 이렇게 운송을 하면 103만 6천 원을 주고, 평일 날에는 일요일 날 운송을 하면 124만 4천 원을 주는데, 15톤 화물차들은 평일 날 또 15만 6천 원,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또 15만 6천 원, 토요일도 15만 6천 원을 주니까 결론적으로는 거의 1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운송료를 100만 원을 더 준다는 겁니다. 이월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동료 기사들한테 보여줬어요. 카톡으로. 이 내용을 계산했다는 걸 제때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저를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겠죠. 왜? 맞거든요. 그 공식이 자기네들 계약서에 있는 공식대로 장거리 곱하기 작업 난이도 곱하기 파레토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수료율 이렇게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는 저 세무법인들 이런 사람들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그리고 빙거래에서 제대로 지급되는 운송 대금이 정상적이라고 지금 감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통속이라는 거죠. 한통속. 돈 받아먹고 재무제표 만들어주는 같은 한통속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이제 뭐 하기야 뭐 사장 김동환 제트 사장 빙그레 사장 김동환이가 경찰관을 술 먹고 폭행할 정도면 그 법은 술 먹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게 뭡니까?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어떻게 경찰관을 때려요? 벼룩에 간을 내먹어야죠. 어떻게 한 번 운송할 때마다 15만 6천 원을 주면서 빙그레 돈을 124만 4천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100만 원을 더 받아갈 수가 있습니까? 빙그레 주주들을 돈을 다 빙그레 주주들 돈이죠. 제가 빙그레 주주입니다. 제 돈을 훔쳐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뽀젓하게 일어나고 그 증거가 있는데 아무런 처벌을 안 받고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빙그레 웃으면서, 빙그레라는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뒤에서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처벌받아야 되고, 이런 사업자들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내용이니까요.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절대 저게 제목이 과하지 않죠. 이런 빙그레에 기생을 하고 있는 김호연 일가는 체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염쳐불구하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싸움을 이제 하고 바로 질서를 바로 잡는 거죠. 바로 잡는 건데, 이런 할 때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체 불구하고 그 후원 계좌를 적어놨습니다. 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되신다면 저를 좀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힘이 힘이 된다면 이런 공익신고를 하고 하는 약자들을 결론적으로 그 공익신고가 국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공익신고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